자, 드디어 윤석열이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자, 이동관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볼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다고 할까?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개소리죠. 네, 개소리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얘기가 쓱 나오는데요.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치열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방송통신산업, 미디어 산업은 젊은 세대도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방송국들 쪽에서 팔아버릴 거다. 민영화, 공영방송 민영화 하겠다는 걸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먹거리 창출, 이대로는 안 돼. 자, KBS 방통위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분리징수, 이거 넘겨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이 부족해. 이 KBS 운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 팔아야지. 그러면 ETV 하나 팔겠죠. 파는 걸 하겠다. 그러면서 일자리, 먹거리 창출, 국제 경쟁 체제 뭐 이런 걸로 온갖 것 붙여서 KBS 찢어낼 거고요. MBC는요. 지방방송 있잖아요. MBC 지방방송. 이거 찢어서 다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규제 혁신, 일자리, 먹거리 창출. 이건 방송국 찢어발겨서 팔아 제끼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관이 오늘 이제 임명이 됐는데, 지명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진짜 각 잡고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이번 청문회 저번 통일부 장관처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진짜 각 잡고 싸워야 돼요. 이번 청문회에 이동관 완전히 KO 시키지 않으면요. 답 없습니다. 이 정권은 물론 눈치도 안 보고 아무리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혼나고 창피당하고 해도 임명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언론들도 이거 지금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쟁이다라는 생각으로 팀 딱 꾸려가지고 이동관 이거 진짜 잡아뜨린다는 각오. 이걸로 싸워야 돼요. 어제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왔어요. YTN 단독으로요. 부인 상대 청탁 시도, 청와대 신고, 이동관의 석연찮은 해명. 자, 이게 어제 7월 27일자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오늘 이동관이 임명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걸 쓱 뿌린 거 아닐까? 자, 이런 보도들이 언론사들이 몇 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불교 신도회장 A씨가 2010년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판결문에 이동관 부인이 등장하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동관 부인이요.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 통해 확인이 됐는데 이동관은요. 부인이 즉시 돈을 돌려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사람이 이 사건 2달 뒤 주최한 종교행사에서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축사까지 해줬다. 자, 이러면 민정수석실에 신고까지 했다라는 건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2010년 7월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 A씨가 구속 기소됩니다.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고 행세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어요. 판결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2009년 10월 말 A씨는 지인 C씨에게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1급 자리를 부탁받습니다. 기억나시죠? MB 때 G20? 이거 G20 개최하면 몇십 조, 20몇 조인가요? 몇십 조 경제효과 온다고 그냥 막 홍보를 해대고 몇십 조 어디 갔어 도대체? 기억나시죠? 이때. 이동관이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A씨가 2009년 11월에 C씨의 이력서를 건넵니다. 2달 뒤에 2010년 1월 중순 A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줬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5만원권 지폐 100장씩 내묶음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자, 5만원짜리 언제 나왔죠? MB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뇌물 주기에는 엄청나게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동관 부인은요, 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그날 밤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씨는 원했던 자리에 가지 못했고 A씨의 다른 사기 사건과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중앙지검 특수 일부가 수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동관 부인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동관에게 물어봤는데 부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찾아가 주었다. 귀가 후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2달 뒤 2010년 3월 11일 이동관이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인사청탁 시도 사건 당사자 A씨가 회장을 맡은 신도회 주최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교 행사가 열려요. 행사장 중앙무대에 이 A씨 왼쪽에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오른쪽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앉아 있었다. 유인촌이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A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씨가 사기죄로 감옥 갔다 이 말입니다. 이동관이 2010년 1월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시도를 신고했다면 2천만 원을 건넨 사람이 3월에 주최한 행사에 정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가서 축사까지 했다는 점 이해되느냐? 이해 안 되지. YTN은 이동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는지 이후 사건 신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만 받았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동관이 임명이 되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어쩔 수 없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을 확률이 높죠. 자, 이동관이 온다고 해서 될까요? 이들은 지금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되고 언론사들도 지금 이동관 관련된 캐비넷 문건들이 하나씩 튀어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9월, 10월이 되면 경제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IMF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났어요. 자,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가서 방송을 장악하고 뭘 팔아먹고 이 짓을 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잘한다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한 매체가 이미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 자, 이런 언론들, 이런 스피커들이 맹활약을 하게 될 거고요. 이동관이 온다 한들 이 정권 무너지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걸 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선관위에 또 윤석열 동창 들어왔죠. 뭐 들어오는 거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죠. 모든 걸 장악하려고 애쓰는데요. MB 때, 박근혜 때 다 그렇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둘 다 감옥이에요. 이들도 분명히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 해봐라 한번. 어떻게까지 될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제발 민주당이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에 원희룡하고 싸우는 거 한준호 뭐 잘한다, 이소영 잘한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원희룡이 한 거짓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꼬투리 다 잡아서 고발 딱 들어가고 왜 못합니까? 국회에서 거짓말한 거 걸리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 싹 다 잡아서 다 고발. 한준호 의원이요. 국장이 안쓰러워. 우리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냐 이런 생각 들었었잖아요. 근데 다 고발해야 돼요. 제대로 대답 못한 사람들 다 고발해야 돼요. 왜 못합니까? 자, 그렇게 고발을 해야 공무원들이 야, 이거 이 정권 믿고 있다가 진짜 다 감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법에 다 있는데 법대로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동관도 청문회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 전부 다 고발 넣어야 돼요. 고발, 특검 주장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의혹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민주당이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싸워야죠. 특검 주장하면서 계속 싸워야죠. 이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야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보면요. 임기 다 채우고 싸울 생각이에요. 이렇게 임기 가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국민들은 뒤져나간다니까? 매년 지금 보세요. 이태원 참사 일어났죠. 비만 오면 사람 죽어나가죠. 코로나 창궐하죠. 국민들이 죽어나가요.
살기 힘들어지는 것뿐 아니라 국민들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고. 왜 안 싸웁니까? 절박하게 왜 못 싸웁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더 많이 죽어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더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민주당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